이제 이 호주에서 저도 뭐 호주에 잠깐이 6년 있었네요. 있었고 그 스웨덴 가서 또 공부한 얘기를 또 중간중간 들어보니 네. 아마 한국이나 미국에서 공부하는 분들 입장에서 가장 좀 다르다고 느낄 부분이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도 교수가 한 분이 계시고 펀딩도 주로 지도 교수가 따와서 이렇게 뭐 장학금도 주고 월급도 주고 네. 그런 경우가 많아서 지도 교수님이 결국 하느님이다. 뭐 이런 경우 많아요. 특히 한국에서 그런 것 네, 네, 같아요. 네, 네. 미국도 그런 것 같고. 음, 근데 호주도 그렇고 스웨덴도 그렇고 지도 교수가 호주에 있을 때 세 분이었잖아요. 석사 때 두 분이었어요. 두 분이었고 저도 살짝 네, 네, 막판에 그죠. 발을 네. 담갔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은 지도 교수라고 하긴 미안한 게 저는 공식적으로 2월부터 3, 4, 5월까지 네, 그래도 뭐 네 달 제가 이제 먼저 지도 교수님이 이제 다른 학교 네, 가시면서 네, 그죠. 그렇게 잠깐 했었고 근데 저까지 치면 3명. 아, 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음, 세 음, 분이셨는데 음. 항상 두 명, 그러니까 동시에는 두 명씩. 그러니까 이제 메인 슈퍼바이저 있고 네, 이제 그 뭐였죠? 뭐죠 어소시에이트 프로 슈퍼바이저 네, 네, 이렇게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스웨덴은 근데 공식적으로 세 분인 거죠. 네, 세 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도 교수님이 많다라는 게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어떤 게 장단점인지. 먼저 네. 이제 저는 지도 교수님으로부터 이제 스트레스를 그렇게 크게 받지 않는 이유가 네. 방금 이제 교수님 말씀하시는 데서 이제 음, 들은 이게 생각이 딱 났는데 음, 펀딩을 음. 교수님한테 받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받는 아, 맞아요. 거고 그게 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교수님이 뭐 하라고 해도 안 해도 되고 제가 아, 싫으면 안 네, 해도 네, 되고 네. 뭐 하지 말라고 해도 제가 하고 싶으면 한다고 해서 음, 뭐 제 밥줄이 끊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 그런 안정감이 있고요. 이 그럴 것 교수님한테 같아요. 굳이 막 네, 네, 네. 잘 보일 필요는 없다. 음, 이런 음. 걸 하고 교수님들이 뭐 아, 안 될 것 그 이 같은데 편집해 동영상을 주십시오. 한국 교수님들이 싫어하십니다. 근데 음, 그 이, 이 질문에 대해서 음, 일단 음. 단점은 없는 네. 것 같고요. 오, 이런 얘기는 기대 못했는데. 단점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제가 느끼기에 단점은 없고 음, 장점은 그러니까 다양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장점만 있는 것 같아요. 어우, 근데 중요한 것이 네, 두 분이건 세 분이건 음, 좀 생각하는 방향이 좀 다르시면 더 네. 좋은 것 같아요. 아, 사공이 많아서 어려운 게 아니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저희는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조금 음, 지도 음. 교수 팀을 저희 스스로 꾸릴 수 있는 자율성이 주어지거든요. 사실은 김정 씨도 중간에 한번 이게 살짝 바꿨죠. 네네, 그쵸. 아, 네, 근데 네. 그 지도 교수 팀의 구성이 근데 꽤 음, 많이 바뀌었어요, 저는. 심지어 음, 뭐 한 분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네, 한 분을 바꾸고 그 메인 슈퍼바이저랑 어소시에이트 슈퍼바이저의 롤을 바꾸는 정도였으니까 네, 좀 네, 네, 전반적으로 네. 체인지가 있었고 음, 어, 그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더라? 근데 예, 이제 세 예. 명이 있으면 여러 가지 관점을 들을 수 있고 근데 음, 같은 생각만 가진 교수님이 계시면 음, 그거를 그러니까 지도를 받는 학생 입장에서 네, 네. 그쪽으로 가고 싶지 않더라도 그 음, 두 분의 생각이 너무 강하게 이제 주입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네, 네, 스타일도 네,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도 네. 교수님들 스타일 그러니까 뭐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음, 스타일이 매우 중요하다. 아, 그래서 네. 이게 강한 분이 모여진 음, 한쪽으로 가는 그 팀에 있으면 네. 조금 그러니까 떠밀리는 경향이 저도 있죠. 사실은 이 물어본 이유가 네. 그 시스템이 장점이 많은 것 같다. 음, 뭐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한 부분이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박사 과정이 뭐 누굴 따라서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그죠. 뭐 스스로 자기 연구 주제를 찾고 자기만의 연구를 해서 독립적인 연구자가 되는 게 목적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누구를 꼭 따라서 한다기보다는 여러 좋은 교수님들한테 좋은 재료를 모아서 네. 자기만의 요리를 할 수 있는. 네네. 부럽네요. 근데 시작할 때부터 음, 저희 학교 이제 처음 새로 박사과정을 시작하는 동료들을 모아두고 음, 이제 학교
과정을 설명해주는 자리가 있었어요. 네네. 근데 거기서 교수님이 굉장히 편하게 음, 지도 교수는 우리가 임의로 그러니까 정해놨지만 음. 바꿀 수 있다. 나도 바꿨고 이러면서 네, 이제 네, 교수님들이 네. 본인의 바꾼 경험을 다 얘기해 주시니까 네. 좀 쉽게 다가갈 수 근데 있어요. 제도적으로는 그런데 또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점도 있긴 있겠죠. 예, 없지 않아 있는 게 네, 네, 이제 사람과 사람이 같이 일하는 거니까 네. 그 중간에 바꾼다고 하면 안 맞아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럼 안 조금 맞는 걸 설명해야 되는데 네, 네. 인간적으로 상처를 받으시기도 하죠, 교수님들이.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제도상으로 그게 보장돼 있다라는 게 네. 엄청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진짜 음, 그런 거는. 근데 그걸 중재해 주시는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의 롤이 네, 굉장히 중요하고,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직접 교수님한테 저는 직접 음. 말씀을 드렸지만 네, 어떤 이유로 제가 지도 교수님을 바꾸고 싶습니다 하고 직접 말씀을 드렸는데 네, 보통의 경우에는 그 중재해 주시는 교수님께서 음, 학생의 입장을 먼저 들으시고 그리고 이 체인지가 그러니까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네. 그 교수님께 이제 따로 면담을 음. 하시는 파워가 굉장히 있으신 롤입니다. 네, 이런 제도는 우리나라 대학에도 좀 도입이 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그런 제도를 교수님들이 바꿔야 되는데 화이팅! 화이팅! 저도 교수입니다만 힘이 없어서. 화이팅! 예, 그러면은 지금 뭐 이제 스웨덴의 어떤 독특한 제도, 네. 이게 스웨덴만 그런지 유럽이 다 그런지는 잘 모르시죠? 이태리는 조금 강압적인 이렇게 말을 그러니까 유럽도 나라마다 다르다. 네네. 거기까지만. 이거 편집해서 거기까지만. 다시 네. 유럽도 나라마다 조금 네. 다릅니다. 근데 스웨덴은 네. 보편적으로 이런 문화를 스웨덴이 가지고 좀 더 이런 게 좀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조금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네, 네. 네. 이제 공부 얘기로 좀 돌아와서요. 네. 아까 이제 동영상도 이제 그 발표하시는 것도 보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앙트프너십 창업 네. 관련된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네. 지금 5년 기간이라고 하셨고, 네. 1년 반 지난 거죠. 네, 1년 반 조금 더 지났나? 그럼 한 조금 더 3년 지났습니다. 반 정도 남은 네, 건데, 3년 반 정도 남았어요. 그럼 3년 반 후에 이제 박사학위를 받겠죠. 미래는 모르는 거지만 약간 네, 받으리라고 못 우리가 받는 일단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일단 제가 섣불리 받으리라고 말씀드리기가. 보고 받아서 치고. 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박사를 받는 게 물론 목적인 분도 있지만 사실은 네. 박사는 과정인 것 같고 뭔가 이제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박사 받은 이후에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뭐 하나는 아닐 수도 있지만 어떤 이제 선택지들을 고려하고 있는지 네.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뭐 1년 반 됐는데 음. 선택지를 얘기하는 건 너무 이르고. 네. 그럼 하나만 딱 찍어서 하든지. 네, 네. 네. 근데 아니 제가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는 주어지면 무조건 다 한다 그런 건데 근데 보통 이제 박사 과정을 여러 교수님들이 그 티켓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사 과정을 입장권 한다라는 같은 게 뭐 티켓을 이제 구하는 거다 뭐 이런 네, 뜻이네요. 그러니까 입장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이제 학계에서만 하는 얘기인데 학계에 이제 정식적으로 발을 들일 수 있는 입장권이다 이렇게 네. 많이 말씀을 하시던데 네. 그런 면에서 이제 크게 두 가지 갈래길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갈래길은 이제 보편적으로 학계로 가는 그럼 뭐 것이고 교수님이 된다거나 연구자가 된다거나 뭐 이런 거겠네요. 네, 두 가지 길이 있는 것 같아요. 딱 박사 과정을 졸업할 쯤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길은 네. 하나는 이제 포스트닥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연구원이죠. 네. 강의는 별 많이 안 하고 네. 주로 근데 연구하는 강의도 학교마다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네. 호주는 호주에 있는 예전에 제가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은 지금 박사 과정을 다 받았고 네. 지금 포스트닥으로 일하는 친구들은 호주는 더 빨리 끝나니까. 네, 그것도 그렇고 저는 더 석사 먼저 과정이었고 그 친구들은 박사 과정이기 그때부터 때문에 박사 시작한 네, 거니까. 네. 예. 그 친구들은 100%다 리서치고요. 그러니까 티칭 아워가 아예 없고 티칭은 자기가 더 하고 싶으면 따로 이제 학교와 논의를 해서 하는 부분이고 그런 친구들은 이제 포스닥으로 이제 지금 경력을 쌓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저희 학교 지금 옌셰핑 대학교의 경우에는 포스트닥으로 고용이 되더라도 네. 티칭 아워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뭐 교수님들보다는 적겠죠. 적죠. 네.
그래서 그 길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시스턴트 프로페서 한국에서 네. 조교수직에 지원하는 음, 두 가지 길이 있죠. 크게 보면 이렇게 두 가지. 근데 그것을 제가 학회 가면 음, 이제 학회를 본 학회 전에 닥토럴 컨소시엄이라는 걸 해요. 네, 네. 박사과정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맞아요. 프로그램이죠. 네. 박사과정 학생들을 모아두고 이제 유명한 교수님들이 1대1 피드백을 주시고 그다음에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세션도 하면서 좋은 말씀도 듣고 뭐 우리끼리 인터랙션도 하는데 네. 교류도 하고 하는데 마지막에 잡 디스커션이라고 이제 유명한 교수님들이 앞에 이제 패널로 앉아 계시고 네. 이제 박사과정 학생들이 이제 잡마켓에 대한 질문을 막 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토론 시간이네요, 일종의. 네. 네. 그런데 그때 이제 들어보면 음, 보통 이제 고민이 둘 중에 어떤 길을 가야 하느냐. 그러면 교수님 스타일마다 달라요. 그렇겠죠. 네. 제 지도 교수님은 포닥을 가라고 말씀 많이 하시고요. 왜냐면 제 지도 아. 교수님은 조금 그러니까 페다비슨 교수님은 네, 네. 근데 제 지도 교수님이 그분만 계신가요? 두 분 더 계십니다. 좋은 두 분이 더 계십니다. 네. 근데 그 페다비슨 교수님은 이제 연구자로서의 역할을 매우 중시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연구를 더 많이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조교수가 되면 음, 이제 티칭을 많이 해야 되는데 네, 네. 그러면 연구할 시간이 없다. 80%가 음. 티칭이면 20% 연구를 한다면 그 연구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포닥이 주어진다면 거의 무조건 포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네, 네. 또 조금 현실적으로 네. 말씀하시는 교수님 중에 딘 셰퍼드라는 교수님도 계시는데 옛날에 저널 오브 비즈니스 벤처링 편집장 오래 하셨던 네, 교수님이시고 아주 훌륭하신 교수님이시죠. 네, 네. 그 교수님은 항상 말씀하실 때 조금 생업으로서의 연구자의 역할, 그러니까 생업으로서의 연구자, 그러니까 업으로의 연구를 네. 조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 교수님께서는 이제 고용의 안정 같은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걸 보아 네, 네. 조교수의 오퍼가 들어왔을 때는 네. 어차피 그 포스닥을 하면 2년 뒤에 다시 이제 잡마켓으로 나가야 네, 되기 네, 때문에 네. 뭐 음, 조교수를 선택하는 하기는 것도 좋다. 이런 포스트닥을 말씀이시죠. 평생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 네, 그렇죠. 보통 뭐 2년, 3년 이 정도로 이제 박사 과정 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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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주어지는 거니까 그거는 하더라도 한시적인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으로 네. 지금 이제 김정 씨는 한국인인데 아, 네, 네, 호주에서 공부하고 네. 스웨덴에서 공부해서 그냥 외국에서 계속 어떤 교수든지 연구원인지 하실 건지 그냥 한국으로 올 건지 그것도 네. 궁금하거든요. 그 위치도 지리적 위치도 음. 중요하죠. 네. 근데 저는 한국인이고 네. 그리고 저는 제가 나고 자란 이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 이제는 네네. 좀 돌아오고 싶은 아, 매우 돌아오고 싶기 지금 때문에 그러니까 지영 씨가 외국으로 나가서 산 게 몇 년이에요? 조금 됐죠. 저는 새알려 보진 않았는데 2012, 3년쯤에 그러면은 8년. 그쯤 되지 않. 근데 제가 중간에 한국을 자주 들어와서 네, 맞아요. 네. 2013년에 호주에 온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사실은 저도 그때 방문연구원으로 아. 처음 갔던 해거든요. 그때 네네. 처음 만났으니까 2013년인 것 같네요. 네. 음, 그래서 네. 뭐 그런 개인적인 이유도 있지만 한국이 굉장히 연구자로서 재미있는 세팅인 것 같아요. 한국이 다이나믹하죠. 네, 굉장히 재밌는 창업 세팅이죠. 활동도 많이 있고. 그리고 아직 연구가 많이 안 된 맞아요. 곳이기요. 그러니까 한국은 막 창업 지원, 창업 교육, 뭐 창업 지원, 돈 주고 이런 네네. 건 참 많은데 연구는 뭐 사실 학교에서도 창업 관련된 학과도 많죠. 석사, 네. 박사도 많지만 그 연구를 위주로 하시는 분은 정말 적은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니까 김경 씨처럼 올해 이 분야를 공부한 젊은 학자가 네. 한국에 와서 할 일이 또 많을 것 같네요. 기대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그 거의 이제 마지막 질문쯤 되는 네. 것 같은데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는 뭐 창업학 또는 뭐 경영학 이쪽에 직접 공부를 하고 있지도 않고 그렇지만 또 지금
뭐 직장인일 수도 있고 대학생일 수도 있는데 나도 언젠가 외국 가서 공부를 할 수 없을까? 이런 좀 꿈을 꾸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과연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한다는 것의 의미는 뭔지, 한국에서 하는 것과 비교해서 장단점은 뭔지, 뭐 그게 정답은 없겠지만 네.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네, 제가 뭐 조언을 할 입장은 아니지만 뭐 경험을 했다고 해도 좀 그렇고 여튼 제가 느낀 점은 첫 번째는 일단 좀 막막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에 가서 공부는 하고 싶은데 한국보다 조금 더 좋은 세팅인 것 같고 거기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걸림돌은 이제 언어적 장벽이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부분은 근데 진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극복하지 않으면 뭐 근데 어차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그냥 같아요. 본인이 저희 열심히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저도 스웨덴에 살지만 전 스웨덴 언어 하나도 못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국제 인터내셔널 스쿨이니까 네, 영어로만 해도 영어를 다 가능한 공용어로 거죠. 쓰는 네, 네, 네. 연구소고 학교기 때문에 영어만 그러니까 뭐 써서 스웨덴 간다고 스웨덴말 할 필요 없답니다, 여러분. 영어를 네, 잘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유럽에 가면 또 좋은 점이 음. 영어를 되게 잘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 영어를 외국어로 쓰는 유럽에 계신 분들도 네, 영어가 그죠. 제국외국어다. 네, 그죠. 음, 그래서 되게 잘할 필요는 없고 네, 네, 근데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의사소통은 가능해야 됩니다. 티칭도 하고 그다음에 네, 인터뷰할 때 질문을 할 때 네, 네. 제가 질문 알아듣고 말을 하는데 내가 말하는 말을 내가 하는 말을 이제 인터뷰어가 네.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첫 번째가 그게 중요한 것 같고요. 음, 뭐 두 번째는 이제 금전적인 부분을 많이 고려할 수 있는데 네, 이게 또 우리가 사는데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음, 또 다른 부분은 유럽이라는 선택지를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고려를 하심이 좋지 않을까.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스텝으로 대우받고 5년 동안 생활비 및 장학금을 받는다. 네, 뭐 그러니까 이런 월급을 받죠. 것들을 이제 포함해서, 네, 네, 월급 얼마예요? 막 이런 궁금하실 수 있는데 네. 구글에 치면 다 나옵니다. 구글에 적지 않습니다. 뭐라고 치면 되나요? 뭐 스웨덴 포스닥 뭐 먼틀리 페이 뭐 이런 거 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나와요. 진짜 나옵니다. 네, 네. 그- 쳐보세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옵션, 호주도 잘 안 가시는데 네. 호주도 좋은 옵션이고요. 그러니까 금전적인 근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호주는 장학금 받기가 어렵지 않나요? 어렵죠. 요즘에 네, 호주 장학금을 받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호주는 또 호주 정부 장학금이나 그 대학교 장학금을 받아야 되는 거죠? 네, 맞아요. 교수님 장학금이 아니고. 네,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옵션을 고려해 보심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금전적인 것만 생각해 보면은 오히려 미국보다 흔히 유학 가는 미국보다 뭐 유럽까지 포함해서 좀 넓게 찾아보는 게 더 좋은 솔루션이 나올 수도 있네요. 네, 저는 근데 미국은 처음부터 별로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외국 가서 공부를 할지 말지는 본인의 선택이고 또 뭐 영어 공부하고 하는 것도 본인의 준비이지만 네, 어쨌든 남들 많이 가는 뭐 이런 미국의 학교도 좋겠지만 좀 더 네. 폭넓게 찾아보고 미국 학교 좋아요, 근데 물론 네, 물론 좋겠지만 그 포함해서 좀 폭넓게 다양하게 생각해 보는 게 또 좋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지원하실 때 네. 그 연구 실적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사 지원할 때. 네, 박사 지원하실 때 네네네. 연구 실적이라기보다는 음. 조금 네, 뭔가 본인이 진짜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명확해야 되고 왜냐면 좋은 혜택이 따라오는 만큼 네네. 혜택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음. 지금 다 설명드리긴 힘들고 혜택이 굉장히 많은데 그만큼 네. 굉장히 경쟁적이에요. 그래서 네. 준비를 그러니까 잘 하셔야 돼요. 특히 이거는 이제 박사과정 지원할 분들이 좀 새겨들어야 될 말인 것 그죠, 같아요. 그죠. 그 네. 박사를 한다는 게 뭐 그냥 뭐 할 게 없으니까 공부나 더 해볼까가 아니고 정말 특정한 분야에 자기의 연구 주제가 있고 그걸 이제 발전시켜서 그 분야 학자가 되겠다는 거니까. 네, 제가 드린 말씀은 박사 과정 중심으로 드린 말씀이고요. 네, 네, 네. 네, 석사는 음. 뭐 저도 석사 제 돈 내고 했지만 그랬어요? 네, 제 돈 내고 했죠. 음, 장학금 못 받았어요. 제 돈 내고 했어요. 네, 음. 제 돈 내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희망이 있는 거네요. 왜냐면 석사를 자기 돈 내고 해도 박사는 장학금 받고 생활비도 받을 수 있다.
이런 희망이네요. 네, 근데 석사도 조금만 더 알아보시면 그 외국은 기간에 따라 돈을 내잖아요. 네, 네. 기간에 따라 학기제로 돈을 내기 때문에 학기를 짧게 할수록 돈을 아낄 수 있어요. 근데 막 남들이 다 2년짜리 석사를 한다고 2년짜리 석사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1년 반짜리 석사가 있어요. 그게 그 마스터 바이 리서치라고 1년 반짜리 석사인데 본인의 역량에 따라 1년 안에 끝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저희 유니스트에 있는 이 창업 융합 과정도 1년 만에 마칠 수 있어요. 음, 물론 이제 그거는 연구하는 과정은 아니고 깨알 홍보. 예, 주로 이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거지만 네, 또 네. 뭐 거기서 석사학위 받고 근데 여기는 박사 공부할 수도 있으니까. 장학금이 나오지 않아요? 그럼요. 그럼 2년 하세요. 오래 공부를 아, 오래. 그럼 이러면 되겠다. 그 석사는 일단 유니스트 와서 하시고 그다음에 그것도 좋은 생각이십니다. 유럽으로 뭐 박사를 공부하러 네. 가시면. 유니스트 학교에도 굉장히 유명하신 교수님들이 연구 쪽으로도 유명하신 분들 아, 많으시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농담이 아니고 그 네. 유니스트의 이제 지금 기술경영대학 원장님이신 최영록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딘 셰퍼드 교수님의 제자시죠. 네, 그죠. 그래서 같이 페이퍼도 많이 쓰시고 네, 우리나라 앙트프로너십 창업 연구 1세대 네. 신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저하고 같이 계십니다. 예.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선택지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스웨덴에서 경영학 분야지만 특히 창업 공부를 하고 있는 네. 김지영 씨를 초대해서 네, 어떻게 그 공부를 하게 됐고 앞으로 계획이 어떻고 또 스웨덴에서 공부한다는 것에 어떤 장점이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감사합니다. 네, 이거 듣는 우리 이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었을 거라 믿고 여러분들이 뭐 해줘야 되겠어요? 네, 구독과 좋아요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또 여러분들의 호응에 따라서 김정 씨를 한 번 더 모시고 제가 스웨덴 가서 또 현장 인터뷰를 따오도록 구독자 여러분을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뵙게 되는. 예, 여러분들 호응이 없으면 앞으로 김정 씨 못 모십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걸 네. 염두해 주시고 많은 호응을 부탁드리고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네. 제가 뭐 직접 답변 드리거나 또 필요한 거는 김지영 씨한테 물어봐서 제가 직접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것도 네, 좋은 생각이시고요. 네, 어쨌든 이걸 보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늘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저희 채널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